네, 이번 시간에는 농업의 발명 속편, 농업의 발명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 길들이기입니다. 농사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목축이죠. 가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수렵을 하다가 이제 그 고기를 갖다 먹고 뭐 거친 동물도 있고 조금 순한 동물도 있고 잡다 보면 여러 종류의 동물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머리 좋은 우리의 조상 한 명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중에 조금 순한 동물은 잡기가 편하니까 아예 사냥을 하지 말고 올가미로 그냥 잡아서 순하니까 우리 집 뒷마당에 밀 크고 있는 뒷마당 바로 한켠에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 넣어놓자. 그러면 새끼 낳을 거고 그거를 또 먹으면 고기가 상하지도 않고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동물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농사의 시작과 함께 돌연변이를 발견하신 분이 뒷마당에다가 벼와 밀과 또 옥수수를 심었듯 순한 동물을 데려다가 우리에다가 키우기 시작했고 바로 목축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순한 동물을 발견했다는 사실로 보면 어찌 보면 옥수수나 벼, 밀의 돌연변이 발견한 것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동물 길들이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물 길들이기는 지금 우리 보통 동물 길들이기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개나 고양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로 많이 먹고 있는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인간에게 길들여진 셈입니다. 이 길들여진 동물은 개의 경우 생각해 보면 늑대를 잘 보고 있다가 가장 순한 늑대를 딱 잡아서 우리 집에다가 넣어놓고 우리에다 넣어놓고 키우다 보니 점점 그냥 먹이를 주니까 사나워질 필요도 없고 점점 순화되어 결국은 지금의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처럼 변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유전자 속에 있는 본능은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을 테고 하시라도 아마 그 야생의 동물과 만나면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야생동물의 가축화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가장 순한 놈을 집에다 놓고 무럭무럭 키워 새끼를 내다 보니 수시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당연히 자손이 번창하니까 이거 자체가 재물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과 가축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이 개하고 뽀뽀하고 서로 핥고 고양이하고도 뭐 거의 비슷하고 뒤죽박죽으로 인간과 가축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인간과 가축이 접촉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아래 그림처럼 가축과 야생동물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물 길들이기라는 이런 부드러운 단어보다는 어찌 보면 좀 더 험악하게 동물의 여러 가지 질환이 인간한테 넘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가축과 가축이 인간과 접촉하는 순간 야생동물에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질병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 길들이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길들이기는 각종 전염병을 창궐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형태 그대로 아프리카 밀림과 바이러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전에 보여드렸던 아프리카의 지도입니다. 아프리카 지도에 보면 저런 서부, 중부 아프리카가 밀림이 좀 많죠. 밀림이 많으면
잎이 울창하면 당연히 원숭이나 유인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평원보다는 좀 더 많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울창한 울림 속에 있는 많은 원숭이들은 우리와 많은 바이러스를 공유할 수 있게끔 유전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유사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이러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주 유명했던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그러면 조금 관심 있었던 분은 바로 서아프리카 3개국을 기억해내실 겁니다. 뉴스 상당히 오랫동안 차지했던 나라 이름이죠.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이 3개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할 때 아주 굉장히 고생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나라가 여기가 기니고 여기가 라이베리아고 여기가 시에라리온입니다. 밀림이 아주 굉장히 울창한, 다시 말하면 원숭이와 유인원이 많고 거기에 또 박쥐가 개입되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원숭이와 유인원이 그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 넘어가게 됐지요. 잡아먹고 원숭이 잡아먹고 하니까 당연히 찰싹 붙어 있는 셈이 되고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와 그렇게 저렇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도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룬이 있는데 이 카메룬의 남쪽 지방에 가면 또 마찬가지로 밀림 지역이니까 나의 원숭이 많죠. 유인원 많죠. 역시 또 먹다 보니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이 원숭이하고 다 먹다 보니 그 바이러스가 원주민에게 인간에게 넘어오게 되었고 밀림 지역에 있었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또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로 원숭이나 유인원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가축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물과 쉐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실까요?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면 바로 우간다,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에볼라, 에이즈, 지카 바이러스 모두 원숭이한테, 유인원한테 있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아니면 접하면서 결국은 병이 옮겨지게 됐고 동물 길들이기에 의해서 병이 전파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스 바이러스도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집에 가축들 그냥 거의 방 옆에 같이 살 정도로 닭도 같이 살고 개, 돼지도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 접하는 기회가 많고 그러다가 사스 바이러스가 그렇게 인간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 밀림과 바이러스에서 힌트를 얻어 우리는 동물 길들이기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농업에 따른 질병, 마찬가지로 다시 원숭이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축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가축을 키우지 않고 농사만 지어도 마찬가지로 또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 농업에 따른 질병이라고 해놓고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따른 질병을 한번 볼까요? 아까 농업에 의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사회 변화가 있었는데 야생동물의 가축화, 마찬가지로 농업에 따른 질병의 한 코드가 되겠죠. 또 하나 보시죠. 전염병, 비만,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어차피 농사를 짓다 보면 수렵 채집과는 달리 모여 살아야 됩니다. 정착하고 마을과 같은 도시화와 같은 형태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농사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밀집해서 살면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살면 어느 한 사람이 걸린 병을 옆에다가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렵 채집할 때보다는 그렇다는 것이죠.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다 보니 단조로운 영양분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수렵 채집인은 다양한 영양분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취할 수 있는데 농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형태의 계획된 형태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쌀이나 밀, 옥수수밖에 한정된 영양분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정된 거를 또 양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수렵 채집인은 결국은 수많은 노동을 통해서 적은 곡식과 음식물을 취할 수 있지만 농사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풍요롭게 얻을 수 있죠. 비만이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당뇨병도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실제로 많은 양, 곡식을 많은 양 먹게 되면 그렇게 수렵 채집을 할 때 배고팠던 것을 더듬으면서 농사를 지은 많은 양의 곡식을 취하다 보면 결국은 당뇨병도 걸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질환도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다 보면 옆집보다 농사가 잘 되는 때도 있고 못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못 되면 병충해가 더 많이 걸려서 곡식을 제대로 수확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제대로 수확을 못했다든가 하면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같이 모여 있으면 상대방과 비교하게 되고 정신질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이렇게 농업에 따른 질병 이렇게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석기 시대에는 외상이 죽음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동물 잡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수렵 채집 채취는 다치기가 십상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주요 원인이 외상인 반면 정착 생활을 하면 그런 형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전염병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닥 붙어 있어서 그래요. 바로 옆에 사람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걸린 병을 제가 다시 옮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전염병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됐던 정착생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농업이라는 게 농사라는 게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착생활과 함께 인간과 동물이 가까워졌던 것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시간을 두고 전이되는 온갖 질병들 다시 말하면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들어오는 아까 원숭이일 때는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돌연변이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서 결국은 가축 우리가 목축 가축이라고 했던 그 동물 길들이기 하는 동안에 원컨 원하지 않건 우리는 그 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병들이 여러 형태로 싹트다 보니 전염병이 주된 사망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의 확산과 말라리아 대량 확산 시점이 일치한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들여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리아 모기가 앙코르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지요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농업이 확산되니까 수렵 채집인들도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목축을 하면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점점 에어리어가 넓어졌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아지다 보면 결국은 전염병이 한 번에 확 퍼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모여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업의 확산, 바로 말라리아 대량 확산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이 괜한 추정은 아닌 듯 싶습니다.
농업에 따른 질병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만성질환이 농업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이 창고에 딱 저장되게 됐고 결국은 수렵 채집일 때는 배고프면 그냥 굶고 넘어갔던, 그래서 그 잘 버틸 수 있는 유전자의 후예들이 쭉 살아남다가 농사를 딱 지었죠. 배고픈데도 잘 조금 수렵 채집할 때 좀 모자르면 잘 피하 지방을 저축할 줄 아는, 따라서 그렇게 잘 살아남은 후예가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있어요. 옥수수가 있어요. 뭐 여기 쌀, 밀, 옥수수, 가축을 키우고 있는 목축, 먹어치워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후예들이 충분히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계속 먹으면 피하 지방이 잘 축적되었던 그런 속성이 과하게 지금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비만으로, 당뇨병으로, 고혈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만성질환으로 가게 된 것은 바로 농업에 따른 질병의 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탄수화물의 과잉 공급이 된 셈인데, 잘 농사지어 창고에다 넣어놔야 될 것을 그냥 자기 입에다 넣게 되면 비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구석기 시대에는 음식이 치아를 청소해 주었습니다. 바로 수렵 채집인은 고기, 야채를 가공하지 않은 채로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형태의 음식과 당연히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뭐 그런 음식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치아를 청소해주는, 음식이 치아를 청소해주는 기능을 해주었던 반면 신석기 시대는 충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곡물을 가공하고 또 요리하다 보니 탄수화물의 섭취가 증가하게 됐고 당연히 충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말씀드렸던 가공되지 않은 채 섭취했던 여러 음식물이 치아를 청소했던 효과는 또 사라지게 됐겠죠. 신석기 시대에는 충치가 증가된 형태의 유골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지금 이런 추정을 하게끔 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만의 해결을 위해서 경작하는 식물들이 어떻게 해서 적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쌀이나 밀, 옥수수, 돌연변이를 발견했습니다. 잘 매달려서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딱 돌연변이가 나타난 것을 우리 뒷마당에 심었다고 그랬죠. 잘 컸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경작해서 먹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변화밀, 돌연변이를 데려다가 변화밀을 잘 통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관리하에 딱 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작하는 식물들이 어떻게 해서 적이 되었는지를, 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지만 질병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잘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을 뒷마당에 키우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해보면 쌀과 밀이 결국 우리가 통제한 게 아니라 쌀과 밀이 우리를 통제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의 유전자를 계속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돌연변이로 미끼를 던져놓고 인간을 거의, 농부를 거의 노예로 딱 삼으면서 내 유전자가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게끔 빨리 농사를 지어, 농사 짓고 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뿌리고 영원히 그 돌연변이 형태의 경작을 해서 우리가 곡식을 얻는 그 미끼를 갖고 쌀이나 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자기네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동과 선택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수렵 채집하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녔던, 그래서 운동에 의해서 얻어졌던 여러 가지 이점들, 건강에 이로운 점은 정착을 하면서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병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인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우울의 전조인 일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집과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과 찰싹찰싹 달라붙어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갖게 됐고 우울과 강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만든 인구 과잉, 그리고 지리적인 제한, 집단 생활 스트레스, 기계 소음 등 선사신의 시대의 습성과 맞지 않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농업이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고, 궁극적으로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는 안타깝게도 수렵 채집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온갖 스트레스는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현대인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농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